우리가 잠든 사이 월급을 벌어다줄 월급 루팡즈,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갱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자판기입니다. 네, 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열일한차 종목자판기 안석훈 부장과 오늘도 함께할 텐데, 이거 너무 길어. 한 번 부르는데 1분 걸려요. 아무튼 오늘 근데 이렇게 제가 풀 네임을 네.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왜죠? 도대체 왜 종목 자판기냐? 아우, 지어주시고서는 저한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름 지은 거는 갱스터가 네,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저희 이제 월급 루팡즈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는데 네. 정말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서 사실 안 눌러도 나왔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은 어떨까요? 하면은 바로바로 정말 쿨타임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자판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우,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뭐 종목 자판기라는 이름은 저희가 지어드렸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종목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목을 알고 계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2017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수학여행. 항상 네, 시간 네. 순서대로 말씀을 네, 해주시잖아요. 시계열 순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제가 해외 주식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됐어요. 네네. 2016년 5월이고 이것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넝쿨이 막 굴러오더니 네네. 저한테 딱 안긴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좋게 표현하니까 넝쿨인 거고 그때는 누가 휙 던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맞은 거죠. 이거 하래요. 네. 어떻게 하지? 사실 그때까지는 국내 주식도 별로 관심이 없지. 해외 주식은 더군다나 관심이 없던 차였는데 네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이거 해외 주식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진짜 해외 주식은 일부 투자자분들만 관심을 맞아요. 가지고 네. 계시던 네. 때라서 뭐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업무를 맡고 나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방법을 하나 찾은 게 네. 이항윤 교수님하고 장우석 본부장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맨날 이스타가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저랑 어떻게 그 두 분하고 이게 가까이 지내냐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일단 이항용 위원님하고 매일 같은 사무실을 쓰지만 여전히 어렵거든요. 네. 위원님이. 저도 어려워요. 그런가? 되게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 그래요. 네. 벌써 횟수로 6, 7, 8, 9, 10, 11 횟수로 6년 차잖아요. 만으로 5년이 넘었고요. 그때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이 딱 나와서 네. 그 책에 보시면 첫 표지에 딱 열면 그 저자분들 사진과 함께 밑에 네네. 그 페이스북 주소가 있어요. 네.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 그쵸. 그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뵙고 싶다고. 헤매.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시간을 내줄 테니 한번 보자. 오.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네. 뵀죠. 당시에는 해외 주식이 사실 별로 이슈가 아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증권사들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갖고 당시에는 지금 키움증권에서 뭔가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증권사들에서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을 해서 뭔가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자유롭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유로운 영혼이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고. 네. 싫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저랑 이벤트하고 미국 주식 알리는 거를 하자. 네. 그래서 두 분이 흔쾌히 오.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와. 그러면서 오늘 마케팅 강의 같은데? 네, 인재 관리 강의.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위기 속에 찾은 기회 네, 그런 거죠. 왜냐면 그때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시스템도 없고 매매는 가능했어요. 저희 회사가 네네. 저희 회사란다. 네. 이사가 예전. 과거에 네. 근무하던 이사에서 매매는 됐는데 그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도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세일즈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했는데 수수료 할인을 할까 네. 아니면 뭐 컨텐츠가 두 개 중에 하나야. 수수료 아니면 컨텐츠인데 네네. 수수료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경쟁이 될 테니까 네.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수수료 그렇죠. 경쟁이. 네네. 그래서 수수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럼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줘야 되겠다. 네네. 네. 컨텐츠라는 걸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와, 근데 미래를 정말 잘 내다보셨네요.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였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니까 그게 멋있죠.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 저희 팀장님이 네. 그 두 분하고 미팅하고 책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 했더니 뭐 너 책 팔아주려고 그거 하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하라매. 뭐라도 하라매. 속으로. 그래서 사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그 당시에 네이버 TV하고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 네. 거기서 동영상하고 음성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두 분하고 라이브도 하고 네. 또 그 당시에 금융투자협회하고 협의해서 2달 동안 그 동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된 이 아웃라인까지 잡아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네. 활성화되지 맞아요,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이버 팟캐스트 TV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네이버 TV가 짱이었죠. 네이버 TV에 올리는 게 짱이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이버 TV 말고 네이버 플랫폼이 짱이었었고 그 네이버 카드 뉴스 아 맞아요. 그게 짱이었어요. 네 맞아요. 카드 뉴스에서 카드 뉴스. 조회수 왜냐면 저도 그때 2015년부터 제가 처음 했던 게 지금도 간간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을 읽는 남자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본 방송에서 하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네이버 카드 뉴스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카드 뉴스 조회수가 그때는 약간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시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조회수 뭐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 네이버 경제에 실리면 조회수 하루에만 3,000건씩 나오고. 저도 얼굴 뭐 경제 M에 첫 화면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만든 콘텐츠가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구독자 네이버 TV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하영 교수님하고 장호석 본부장님하고 이벤트를 하는데 뭘 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가는 이벤트를 했어요. 주주 한 분 뽑아서 추첨해가지고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 주 한 주 이상 보유하신 분 중 추첨해서 그 한 분하고 같이 저희가 항공하고 숙박 제공하는 걸로 해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타임스퀘어 앞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2017년 5월에 그때 전에 저희 에어비앤비 얘기할 때 뉴욕 갔던 얘기가 사실 그때 얘기예요. 또 그 당시에 미국은 5월 1일 딱 되면 4월 30일 됐는데 뉴욕이 그 방값이 $100대였는데 딱 5월 1일 되니까 이게 $200, $300로 오르더라고요. 이게 시즌이라 5월 달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딴 얘기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면서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그 두 분이 항상 뭘 하실 때 제가 옆에 항상 이제 붙어 있었죠. 깍두기처럼.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해외 주식 세미나도 그때 대대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한 14개월 동안 한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세미나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면서 더 뭔가 이제 고객들한테 쥐어줘야 될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책이었어요. 책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단순히 뭔가 그냥 이렇게 찍찍 흔히 얘기하는 그 메신저나 이런 걸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보다 책으로 만들어서 좀 정형화되고 좀 정연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냈던 책이 이하영 교수님하고 장호석 본부장님하고 낸 책이 이거예요. 이 책을 내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 책을 쓰면서 저기에 이제 파트를 나눠서 책을 썼는데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50개 종목 중에 주요 종목을 20개인가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짧은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나 생쇼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저녁에 난리 쳐서 처음 이 책을 썼죠. 근데 책은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는 맨날 이하영 교수님이 이 책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국내에 버크셔 해서웨이 또 워런 버핏 관련된 책이 거의 한 70, 80여 종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도 책을 하나 썼다. 근데 우리 의미가 다르다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워런 버핏에 대한 책은 그 책을 보고 국내 투자에 어떻게 해볼까 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런 약간의 의도가 깔려 있지만 저희 이 책은 이 책을 보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팔렸어요. 글쎄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인기를 여러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을 보는 이유는 국내 주식에서 관련주를 찾기 맞아요. 위해서였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우리는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커질 때 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부품을 납품할 것이냐, 맞아요. 어떤 반제품을 납품할 네. 것이냐, 어떤 소재도 아니었죠. 맞아요. 소재도 아니었어요. 네, 네. 소재도 일본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납품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봤었는데 사실 이 시점과 비슷하게 저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비슷하게. 근데 결국은 제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진짜 본격적으로 돌입한 건 네. 2019년이긴 아, 한데 네. 그 시점을 떠올려 보면 2015년에 구글이 되게 룬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네. 사람들이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이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막 위성을 벌로 바람 어, 풍선으로 풍선에다가 대형 해서 풍선에 넣어서 띄우고 네, 그런 것들 하면 막 이게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네. 프로젝트들을 맞아요.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한 $500 정도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 네. 그들이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얘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여서 맞아요. 그 내용을 네. 했는데 네. 2015년 그 당시 영상을 돌아보니까 2019년이 그때 한 $1,500인가 그랬었어요. 네. 아니 내가 왜 공부만 하고 투자를 안 했지? 왜 주식을 안 샀지? 네. 고세 3배 됐는데? 그새 3배 됐는데 왜 난 주식 투자를 안 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2019년에 내가 2025년에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시작했. 네 맞아요. 그때부터. 그때는 사실 맨 처음 애플부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 미국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격변기였었어요. 네. 네. 맞아요. 되게 말이 길어졌네. 되게 두 분 다 역사의 산 증인처럼 들리네요. 역사를 봐야 뭐 1년도 안 네. 그래서 이제 첫 책을 쓰고 나서 네. 두 분하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017년에 책을 내고 그리고 그 해 가을에 우리 해외 주식팀에 저는 이제 리테일 본부에 있었고 네네. 해외 주식팀이 다른 본부라서 네. 해외 주식팀에 이제 대리 2명하고 네. 우리 책을 쓰자 음. 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본부장님도 그래 써봐. 근데 일과 시간에는 하지 피해를 말고. 주지 않도록. 맞아 맨날 이래요. 맞아. 그래서 애들이 우리 그 친구들이 아침 출근 전 시간하고 출근 이게 퇴근 후 시간 요 근무 시간 외에 작업들을 좀 맞아요, 하고 맞아요. 집에 가서 작업하고 저도 계속 거의 저는 당시에 거기 조그마한 방송실이 하나 노는 네. 창고방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책 쓰고 컨텐츠 만들고 올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혼자 생쇼를 했었죠. 매일. 네,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점심 식사도 누구랑 안 했어요. 그냥 혼자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와서 하루 종일 컨텐츠 2개씩 만드는데 하루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새벽에 장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낮에만 일하고 네네. 저녁에 쉬었는데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 네. 피곤해.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로 했냐? 종목책을 써야 되겠다. 기승전 종목이니까. 그렇죠. 네. 주식은 무조건 기승전 종목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 쓴 책이 바로 요 책이에요. 미국 주식 투자지도 2018. 이 책을 두 번째로 썼고요. 그럼 이건 2017년에 쓰신 거예요? 네, 2017년에 써서 2018년 1월 중순에 나왔고요. 요거를 발간 준비 중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앞에 한 20장을 인쇄했던 걸 다 버리고 다시 인쇄해서 넣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 대한 얘기를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썼더니 컴플에서 하지마 그래서 인쇄 다 했다가 그거 날리고 인쇄비만 100만 원인가? 더 들여서 다시 찍었어요. 와.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들 내가 왜 수수료 콘텐츠 중에 왜 콘텐츠를 선택했는지 여기 앞에 네. 나와 있고요. 아하. 이 101종목을 뽑았습니다. 네. 101종목을 뽑을 때 101종목을 뽑은 이유는 당시에 원어원이 유행할 때라서 저거 아니 우리 뭐죠? 종목 자판기님 은근히 재치 있다니까요 진짜. 당시에 저거 있었잖아요. 네. 그 뭐죠? 서바이벌. 서바이벌. 네. 맞아요. 그 101명 뽑는 거. 네. 그래 그럼 나도 네, 그쵸. 101종목을 네. 뽑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그 책 썼던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101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기본. 네. 미국에서 얘기할 때 기본을 얘기할 때 101개 얘기하잖아요. 그 저기 그 미국의 학력 그것도 그 K101 101. K101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101개 종목 그 방송이랑 닮았이한 생각하면서 정했었는데 이것도 뒷얘기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잘 모르고 네. 지수별로 종목을 뽑았어요. 일단 다우존스 30개, 네. 그다음에 나스닥 100에서 몇 개, 그럼요. S&P 500에서 몇 개.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섹터 개념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섹터 개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뽑은 거예요. 거죠, 원래. 네, 잘 몰랐어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국내 주식도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증권회사에 다녔지만 네. 원래 증권회사부터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구조가 좀 달라요. 말씀 나눠보면 두 분도 말씀해 주세요. 많이 다르다. 네. 그래서 더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영스타께서 저희에게 이 종목 자판기님을 설명할 때 네. 항상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덕후. 덕후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자꾸 뭐라 네. 하시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게? 그 퍼즐 한번 보여주시죠. 그 퍼즐을 그렇게 열심히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이걸 미리 봤었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들게 만드는, 물론 종목들이 101개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네.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그 뭐 넷플릭스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뭐 이건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네, 그건 네. 그렇다 치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여기 있고요. 네.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도 사실 이번에 그 팬데믹 거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은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있고 요거 할 때 300달러가 400달러였어요. 요거 쓸 때. 그러니까 테슬라도 여기 있어요. 네. 와우. 테슬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회사는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게 테슬라였거든요. 네. 네. 이때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 됐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봤었어요. 네. 다들 후회하시죠. 그러니까. 2018년도 돌아갈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2018년에 또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CES예요. 사실 그 전까지 CES가 네. 관심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막 CES에 열광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2018년 CES 때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엮이면서. 맞아요. 그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니까 네. 다들 갬블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있고. 전에는 오히려 그냥 그 애플이 내놓는 출시회가 훨씬 더 9월에 그 행사가 더 컸죠. 맞아요. 컸었지 CS 자체는 네.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2018년부터 이게 확 바뀌었어요. 국내에. 네. 사실 CES 제가 2018년에 갔는데 그때 국내 분들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 네. 분들. 근데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딱 자동차가 CES 들어가기 맞아요.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입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진짜. 네. 처음에 자동차 들어가서 CES에 웬 자동차 있다가 왜? 다들. 그 다음에는 CES 바로 다음 연도 아마 그럼 그게 19년도인가 네. 그럴 텐데 그때는 아예 그 하나의 박람회관 하나를 자동차로 꽉 채웠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자동차 회사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게 없어졌잖아요. 그 자동차 전시회가. 모터쇼. 그러니까 네. 저기 뭐죠? 저 유명한데 이름도 기억 안 나 이제. 그거 끝나고 바로 2월 달에인가 하는 모터쇼가 있죠. 그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맞아요, 네네. 확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자동차 모터쇼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책이 나오고 CES가 나와서 제가 CES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하고 이 책을 같이 엮어서 강연회를 했어요. 유료 강연회를. 네. 5만 원짜리였거든요. 당시에 60명이 넘게 왔어요. 와.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그때 와 이제 뭔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는구나 했는데 약간 그 다음에 또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꺼졌죠. 네. 근데 저 책을 내고 나서 저 책을 내면서 처음에 출판사도 설득했어야 됐고 회사도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네. 출판사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큰 책 만들어갖고 팔리겠냐.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설득을 해서 그 출판사의 담당자분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그거 만들어 주신 그 예문 출판사 같은 출판사예요. 거기 편집장님이 사장님을 설득해서 이 책이 나왔어요. 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매년 새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네. 왜냐? 계속 바뀌니까. 네네. 네,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책을 한 권 쓰면서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안 되겠는데?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런데 지금까지 저걸 시리즈로 지금 3번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편집장님은 지금은 좀 사장님께 그 면이 서시겠네요. 거의 회사 일을 다 하고 계시죠. 와, 그러니까. 네, 정권을 맡겨서 하고 계세요. 오. 네. 자, 그래서 저 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회사랑 또 연계가 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요. 네. 3월 달에. 죽을 것 같아서 일하다가. 네. 진짜 그 자다가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다가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가끔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스트레스도 많고 혼자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정작 제가 일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거든요. 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쉬고 그 사이에 책을 제가 또 썼어요. 이북 쓰고 ETF에 대한 책을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썼던 아니, 책이 바로 쉬지 않고 쓰셨다고요? 회사를 쉬었죠. 아니 그리고 당시에 저는 샤프를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사에 던졌습니다. 와. 아, 진짜로. 네, 진짜 해보고 던졌어요. 싶다. 제가 던졌는데 팀장님이 그거를 서랍에 쓱 네.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아, 저희 회사 편집해 땡스타도? 진짜, 네, 진짜 해보고 던졌어요. 싶다. 다 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아니 한 번쯤 살면서 한 번쯤 네. 해보고 싶다. 이 그런 회사는 일이- 아니고? 그쵸. 이 네. 회사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겠습니다. ETF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글로벌 ETF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 주식책을 썼으니 이번에 ETF를 한번 써보자. 맞아요. 그 시점에는 ETF였었어요. 네. 네. 근데 ETF에 대해서 많이 모르셔가지고 ETF 얘기하면 다 ELS인 줄 아시고 이 사기꾼 놈아 하실 때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을 때도 처음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ETF란 맞아요, 주식하고 맞아요. 비슷한 건데 펀드예요. 이 나쁜 놈 새끼 뭐 이상한 ELS를 또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맞아요, 거냐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증권사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네. 편안하게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2018년에도 갔거든요. 네네. 2년 연속으로. 그때는 이제 자비를 내고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원고를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오타쿠.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미쳤었어요.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책은 6월 말에 나왔고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시장에서. 오. ETF 책이 없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래서 또 사진도 넣어가지고 요 당시에 책의 트렌드는 저자 사진 넣는 거. 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책방에 가시면 네. 모든 책이 저자 사진이 있었어요. 아. 왼쪽 오른쪽에. 그래서 저 이거 빼면 안 돼요 했는데 요즘 트렌드라고 넣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네. 띠지로 보통은 넣어주는데 이렇게 떼지도 네. 못하게 사진을 그냥 받았어. 그러게. 띠지라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 비밀. 네. 그 포트폴리오하고 28개의 ETF 소개해서 책을 썼었어요. 네네. 근데 네. 쉽게 써가지고 대화체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금방 순삭, 금방 보셨다고 해요. 1시간도 안 걸리고 네. 보셔서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버크셔스의 주주총회에 갔다 와서 뉴지스탁에 다시 입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뉴지스탁에 입사해서 미국 주식 퀀트 서비스를 개발을 해요. 네, 국내 주식하고 동일하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네네. 미국 주식 관련된 퀀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제가 그해 10월 말에 책을 하나 더 썼어요. 그러니까 CES 갔다 온 게 너무나 저는 강렬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한 번은 와서 꼭 봐야 되겠다. 네네. 네. 누구든지 보면 일생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책을 또 썼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인데, 네. 저하고 당시에 그 보시 연구소가 캘리포니아 거기에 있는데, 네. 보시 연구소에는 배정원 박사하고 네. 여기 파우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연불리예요. 네. 연불리하고 3명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주식은 제가 쓰고 국내 주식은 이제 연불리가 썼죠. 근데 이름을 파우스트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세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연예인 뜨고 나니까 쟤 내 동창이야. 이런 그런 거죠?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콜라보를 하려고 당시에 염성환 사장하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CES도 같이 가고 했거든요. 근데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제가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하지만 같이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좀 전에 이거는 사실 네. 이 책은 종목책은 아니네요. 종목책은 아니고 전체 트렌드를 제가 보는 눈으로 정리를 네네. 해드렸고, 저희가 로블록스 얘기할 때 3D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아하. 그래서 세계 3대 트렌드 3C와 빅테크 5?
빅5 네네. 테크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3C는 융합, 네네. 융합하고 커뮤니케이션, 음. 커넥티비티 네. 그리고 하나가 차이나였어요. 중국. 그때 네. 그게 3C로 잡아놨고 개념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놨는데 네. 그래서 얘도 은근히 얘도 책이 거의 안 팔렸지만 찾아보시는 분들은 좋다고 네, 많이 네. 해주셨어요. 이 책은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서 이 책은 제가 쓰자고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쓰자고 해서 아하. 저는 부담은 일단 없고요. 하지만 내용은 정말 충실해서 지금 보시면 그때 여기에 지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해서 주요 종목들을 다 담아놨어요. 왜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책이란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느낀 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승전결과 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네. 책이네요. 네. 이거 재밌겠다. 네,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미쳤죠. 제가 책을 계속 써요. 지금 소개해드린 게 3권이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북으로 2권이 4권 소개해 주셨죠? 네 4권 네.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북이 이때 2권이 더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책을 또 냈던 게 있고. 그러니까 책을 왜 쓰냐? 사실 돈은 안 돼요. 제가 저희 올라오면서도 이스타하고 얘기했지만 네. 책은 돈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정제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 네. 쓰기 시작해서 네. 그걸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자가 발전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이걸 계속 유지해야 계속 뭔가 꾸준히 해야 뭔가 네. 쌓아가서 이런 자리도 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히스토리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지금 동향만 가지고는 지금 막 뉴스 검색해서 네, 나올 수 있는 네.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 갑자기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해서 이 주식 지금 사야 되냐 네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과거의 이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편에 걸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책으로. 네. 그리고 일종의 책이 공증의 그런 네. 역할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방송과 함께 그렇죠. 방송은 근데 제가 출연하고 싶다고 출연해 주나요? 안 시켜주죠. 사실 MTN도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출연하는 건데 아니 저희가 홍보 초려해서 모신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저희 이거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만났어. 진짜 3번 넘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갱스터랑 저랑 어떻게 하면 이분을 함께 방송을 하도록 유도할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상모략. 낚인 거예요? 뉴지스탁에서 근무하면서 책을 2권 내고 이북도 내고 진짜 2018년은 저한테 크리에이티브의 해였어요. 그러네요. 엄청나게 쏟아냈고요. 주위에서 진짜 넌 미쳤냐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고 2019년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세일즈를 하기 시작을 네. 했죠. 네네네. 증권사를 방문해서 서비스 소개하고 책도 소개하고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도 사실 2018년, 19년만도 그닥 그냥 그랬거든요. 네. 돈 안 되는 비즈니스였어요. 증권사에는. 근데 저는 이 길로 계속 가서 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해서 그래도 창작의 고통이라는 걸 계속 안고 갔고요. 그 와중에 또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요걸 또 만들었어요. 미국 주식 투자지도 2021. 근데 왜 제목이 2021일까요? 그러니까 2019년에 만드셨는데 네. 2020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 앞에는 2018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생각대로는 2019여야 되는데 네. 네. 멀리 보고 가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북해는 네. 야 매년 책 쓰려니까 힘들어. 숨겨진 의도.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 거의 1년 반 동안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11개 섹터별로 주요 종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저 네.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네. 섹터별로 섹터에 대한 내용 소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스타랑 갱스타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2018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주식의 섹터별로 접근하는. 네. 사실 지금 종목별로는 우리 영스타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그렇죠. 이제 네. 출연하고 계시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때그때 해 가면 어떨까 싶고, 저는 이제 시계열을 좋아해요. 이제 순서대로 쭉, 네. 아니면 이게 이게 좀 정리되어 있는 거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섹터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은연중에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작년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제가 다시 복귀를 했었고 작년 11월에 지금의 키움증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요 책을 한 권은 또 냈었죠. 요거 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좀 맞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스몰캡. 네. 그래서 기자분들을 만나면 이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스몰캡 종목 어떻게 고를 수 있냐고. 이게 네.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5월 달부터 준비해서 2020년 5월에 나왔어요. 팬데믹 딱 그 시점에. 네. 그러니까 원래 2021 끝내고 우리 좀 쉬자 했는데 야, 그럼 이제 큰 종목들을 해봤으니까 작은 종목을 한번 해보자. 네. 앞으로 갈 건 스몰캡이야. 제가 바람을 넣었어요. 네. 우리 공동저자들한테. 네, 네. 그럼 스몰캡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다들 좋은데? 네, 네. 했죠. 출판사에도 오케이 했고요. 네. 근데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렇겠네요. 네. 지금 여기 22개 종목, 2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오.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당시에 그 종목을 찍어왔던 게 2019년 8월이거든요. 네. 우리 강범준 대표가 IT 엔지니어라서 네네. IT 쪽 종목들을 쫙 뽑았는데 그때 줌이 있었고요. 왜 줌이냐 했더니 이거 요즘에 많이 써요. 미국에서. 그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하면서 그래? 그러면 화상 회의 시스템 신기하다. 그래서 담자 하고 나서 근데 책을 준비하는데 50종목을 이렇게 줄였다가 30종목으로 줄이고 더 줄였어요. 팬데믹이 터지면서 네.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종목 추리기도 힘들고 네. 종목 정보도 얻기 힘들고 그래서 20개 종목을 추리고 상장 예정인 종목 4개를 추려가지고 책을 정리해서 나오는데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되게 쉽게 풀어서 썼어요. 네. 그 보시면 이게 두 분 이거 책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좋게 써놨거든요. 네. 이러해서 이런 분위기가 난다 미국은. 그래서 이런 업종이 곽강받고 있고 이 기업을 주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요것 또한 금방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ETF를 다시 해야 되겠다. 네. ETF가 2018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 넘게 다시 고민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올해 그래서 요 책이 나왔고요. 네. 지지난주에 책이 나왔고 따끈따끈한. 3년 만에 신개정 보증판으로 해서 12개 전략과 28개의 포트폴리오와 56개 ETF 상품을 담아서 기존의 한 2배 정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ETF 투자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하고 또 얘기할 게 요거 가지고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면 어떨까? ETF로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갱스타께 선물을 드리려고 네. 사인을 해왔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 없어요? 빈정상. 인스타는 인사이드 스몰캡 일단 그때 드린 거 이건가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 두시고 제가 다른 책으로 한번. 전 사실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뭐 하나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갱스터랑 공동 소유해야 지금 사무실에 그래요? 있어갖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러면 제가 스몰캡 좋아하세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네, 제가 그거 그럼 선물해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부탁. 네. 참고로 책은 제가 사서 드리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주지 않아요. 책은 제가 다 사서 드리는 거예요. 네? 저자인데 안 주나요? 저자일 때 잘 모르시는구나. 몇 권 줘요. 몇 무시하시는 권. 건가요 지금? 몇 권 주니까 그건 네. 이제 뭐 부모님들이고 그러고 그쵸, 나서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단체로 뭐 한 박스 뭐 이렇게 크게 살 때는 좀 할인된 가격에 네. 주긴 해요. 네. 네. 근데 일일이 다 사서 드리는 거 누가 주지 맞아요. 않아요. 제가 살게. 그렇구나. 제가 살게. 네. 저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워낙 주위에 이제 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래서 올해는 ETF 책이 최근에 나왔고 올해 초에 사실 요거 가지고도 그때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요 책하고 2권을 지금 올해 상반기에 냈어요. 원래 제 목표가 올해 2권, 상반기 2권이고 하반기에 1권인데 하반기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꼭 하나 더 쓰고 싶어서 생각 중이고 여기도 101 종목을 담았는데 요건 팬데믹 이후에 우량주 기준, 블루칩 기준으로 네. 뽑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갈 아이들 그리고 회복할 아이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죠. 배당이나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이게 날아가지 않을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로 우량한 종목들 뽑았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 종목들을 계속 뽑고 있는데 첫 권은 그래서 지수별로 101 종목 뽑았고 두 네. 번째는 섹터별로 뽑았고 여기는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또 선빵이 애플이니까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정보하고 특히 그 퀀트 분석 관련된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도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배당왕. 네, 배당에 대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권의 미국 주식 책을 냈어요. 거의 1년에 네. 2권 이상씩 되게 책을 좀 냈어요. 쥐어짜는 느낌이 아무래도 나는데요. 그래요. 네. 저 스스로도 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도 하는데 네. 만들어 놓으면 너무 뿌듯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되어 왔으니 이렇게 누적된 사람의 책은 그래도 신뢰도가 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누적된 거 이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게 제 맞아요. 네. 주요 맞아요. 의도니까 네. 그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자 오늘 그 사실 종목 자판기 안석훈 부장의 히스토리를 그 굳이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설적이야.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오늘 이야기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수많은 책을 이게 책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뭐 맞아요. 화면은 다 보실지 이북도 모르겠지만 네. 이 책이 다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책을 쌓아오면서 몇 년간, 그러니까 수년간의 누적된 그 산업과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꿰고 계시는 안석훈 부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목과 더 재미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재미있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급 루팡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네. 요즘에 가장 미쳐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영화죠. 영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블이 돌아옵니다. 블랙 위도우. 네. 블랙 위도우가 블랙 위도우부터 지금 시작해서 버스에 이터널즈가 가고 이제 있어요. 겨울이고요. 또 관련해서 기사들을 나오는 족족이 지금 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 네. 어저께 신문에 나온 건데요.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랑 맞아요. 계약을 했대요. 네. 영화를 만든다고. 네. 이것도 되게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엄청 어렵다. 맞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샵도 열었더라고요. 샵이요? 네. 무슨 샵? 이것저것 파는 샵. 영화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굿즈 같은 거 파는 샵을 열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생존 전략으로 가져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막 나온 신문 그 기사 중에 컴캐스트가 드디어 움직인다. 네네. 컴캐스트가 바이아컴 CBS와 제휴 네. 또는 로쿠를 사려고 얘기 중이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콘텐츠 전쟁에 컴캐스트가 구도가 어떻게 됐었죠 지금? 컴캐스트는 지금 혼자 네.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뭔가 제휴를 하거나 네.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죠. 바이아컴 CBS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로크는 아주 편안하게 혼자 네. 파편화된 것들을 모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 컴캐스트하고 바이아컴 CBS 그리고 라이온스 게이트 네. 이렇게 3개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라이온스 게이트도 여전히 불러 몸값은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거고 컴캐스트하고 바이아컴 CBS는 어떤 놈을 내가 섭외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 규모의 경제에서 맷집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